나이 먹고 이제 정신 차려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소개팅을 나가도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글자로 보면은 여성이신 것 같은데 이분 손 드실 수 있나요? 저 맨 뒤에 계셔요? 제가 저 도우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친구랑 왔어요. 친구랑요? 네네. 여자친구랑? 네. 아, 슬프네요. 좋아요. 연애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긴 하시지만 젊었을 때는 안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일이 바쁘셔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남자에게. 네. 아, 일이 바빠서요?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서. 여자친구들이랑 노는 게 네. 재밌어서. 근데 그러면 요즘은 왜 연애에 관심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다 결혼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추천을 드릴게요. 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시거든. 늘 말씀드리지만 인디언의 정의를 저는 되게 동의하는데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슬픔이나 짐을 살짝 보여주는 거야. 나의 모자란 점, 나의 연약한 점.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그 남자의 그걸 살짝 보여줘요. 이 짐을 져줄 수 있냐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 새끼는 가야 돼요, 그냥. 그거 왜 아무나 받아요? 이거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남자 이성 친구잖아요. 네. 결혼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짐을 보여줬을 때 도망가는 애는 가야 돼. 그게 그 남자를 구분하는 법이에요. 선생님이 매력적으로 얼굴 가꾸고 몸매 딱 좋고 그렇진 않지만 지금 그런 걸로 이렇게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매력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도 내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아킬레스건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네가 이 짐을 좀 함께 들어줄 수 있니? 라는 느낌을 주셔요. 그때 가는 남자는 잘 걸러진 거고 그때 남아있다면 그 남자의 짐을 또 선생님이 조금 져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친구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제 얘기 믿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돈 더 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래 만났지만 결혼 생각이 들지 않는 연인 계속 만나야 할까요? 만약 같이 오신 분이라면 손 들지 마시고 혼자 오신 분이라면 손 드십시오. 같이 왔군요. 아닙니까? 손 드신 분 계신가요? 같이 왔군요. 그러면 저는 이분께 이렇게 아까 연결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차는 뭘로 가죠? 기름으로 가죠. 제가 보기에 기름은 프렌드십. 아까처럼 짐을 질 수 있는가? 최소한 내가 저 남자의 짐을 질 의지가 있는가? 저 여자의 짐을 질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남녀 관계가 끝나도 서로 대화할 거리가 있는가? 아니면 남녀 관계가 끝나면 서로 대화할 게 없나? 이렇게 슬픈 표정들은 처음이네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또 어떤지 아세요? 진작 말해주지 그걸 지금 말해주냐? 지금 판이 다 깨지려고 지금. 자, 이제라도 들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희가 정말. 조금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미혼이고요. 첫째 딸 어렸을 적 어머니가 좋은 언어를 잘 못 써주셨습니다. 잘 써주시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좋은 언어를 배울 기회나 변화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저에게 문득문득 어머니의 언어가 튀어나올 때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오랜 기간 이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느껴주게 한다거나 억압하는 스스로를 볼 때마다 또는 들킬 때마다 괴롭고 숨이 멎게 됩니다.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중입니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결혼해서 아이에게 그럴까 걱정이 됩니다. 손을 드신다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 박수래. 마이크 한번 주세요. 마이크. 첫째 딸. 네. 보통 근데 엄마가 첫째 딸에게 부담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너 이렇게 막 이런 걸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힘드시니까. 아까 강연 때 말씀해 주신 아. 것처럼 여유로움이 없으셔갖고 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맞기도 했고 언어적인 폭력도 오랜 기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선생님 복도에서 봤는데 제가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 딱 봤는데 되게 젊으시고 되게 좀 되게 미인이신 분이 딱 왔는데 보통 이제 제 강연은 젊은 분이 오지 않거든요. 요즘 많이 바뀐 거예요. 20, 30대가 거의 듣지 않았어요. 주로 50, 60대. 그 이혼 전후의 분들이 많이 제 강연을 들었거든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의 외모가 눈에 띄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딱 아까 저는 거기서 잘못 나가서 저쪽으로 갔는데 몇 분이 딱 오시는데 선생님 딱 저를 봤는데 무슨 느낌을 느낀 줄 아세요? 콘서트를 왔잖아요. 콘서트를 왔으면 보통 이제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딱 만났는데 나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보통 저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딱 오다가 저를 봤는데 어떤 줄 아세요? 여기에 말풍선 이 새끼 뭐야 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선생님 표정하고 기운은 순간 제가 기억이 되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 오신 분인가? 근데 보통 강연을 가뜩이나 돈을 내고 왔는데 그러면 엄청난 호감인데 왜 저런 강한 기운을 풍기지? 왜 그러셨어요? 교수님이 부담스러우실까 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교수님의 강의가 저한테는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런 기운을 그게 아니고 사실 너무 막 인사하고 막 설레발치면서 뭐 그러고 싶었는데 막 바쁘시고 긴장되신 상태인 것 같아서 저 딴에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좀 그래. 자 봐보세요. 완전 이게 세상이에요. 강연이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악의 기운을 느꼈거든요. 진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아까 저분 보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뭔데? 너 44,000원 가져가. 뭔데? 뭐 좀 나가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경우를 그러면은 경험하셨어요? 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았던 상처나 감정을 네. 느끼게 한다든지 그걸 누구한테 주로 하게 되던가요? 연애할 땐 남자친구한테 자주 그랬고 제가 여동생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부딪힐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언어나 행동이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강연 본 것 중에 그 아버지 얘기하실 때 미안하다 그 얘기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요? 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성인이 되어서 받은 충격보다
우리는 10배, 100배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네. 오늘 카메라가 많잖아요. 이게 방송용 카메라가 아니라 영화용 카메라예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감독님들이에요. 다큐 영화를 찍으시는. 그래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 원래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제 숙제 같은 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아버지는 저에게 되게 숙제 같은 존재예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아버지 돌아가셔도 되고 저도 살아도 돼요. 이제 나는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했고 아버지는 이제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 아주 오랜 세월 그걸 반복했어요. 수없이 많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저에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무예요, 무. 이렇게 주먹을 치면 뭐가 탁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숙제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시든 살아계시든 그 대상하고 말하기가 쑥스러운 대상이 있죠. 한국 사람은 유난히 그 쑥스러움이 많거든요. 그러니 카메라로 매개체로 프로그램을 매개체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상업영화 하시는 감독님이 그거 너무 소재가 좋으니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do you have money? better money?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창투사가 투자를 한 거예요. 내용이 좋다. 근데 감독님이 최근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친구 감독님인데 창호가 내가 이걸 왜 찍으려고 하는 줄 알아? 난 네 얘기를 들을 때 소름 끼칠 만치 나를 봐. 그래서 모든 감독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 자기 안에 있는 거. 근데 너에게 그게 투영돼.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끝날 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해. 혼자 하면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매개체를 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긴 쑥스럽거든요. 나 혼자 그 과거를 만나긴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것 같으면 더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도 그러네? 어머 저 사람도 그러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 게 있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가능할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 언어를 바꾸는 건 뼈를 바꾸는 거하고 비슷해요. 힘들어요. 근데 각오하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줄 그 주변에 무엇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걸 너무 외부의 사람으로만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듣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저 강사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진짜 설탕물 빡 넣어줄 때. 그리고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효과 좋아요. 그리고 글을 썼다는 건 이미 그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디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네. 그때는 오늘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상처 많이 됐어요. 아들로 아빠로 남편으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끔은 좀 놓고 쉬고 싶지만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난 뭘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우리 저기 계시구나. 네. 아유 참 이게 정말 작가의 글과 같습니다. 남편으로 사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선생님은? 6년 됐습니다. 6년. 아빠로 산 지는요? 1년 됐습니다. 자, 아이고 디스크도 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선생님은 좀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막 좋은 아빠는 아니어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막 좋은 남편도 되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없는데. 근데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저 처음에 이제 집사람 결혼할 때 이제 약속한 게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시작하자 그래서 500에 30짜리 월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가게 시작해가지고 한 4년을 거의 휴가도 못 가고 일만 했거든요. 아이고. 맨날 11시까지 일하고 맨날 아침 8시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애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아버님이 근데 또 편부로 저를 오래 키우셨어요, 동생이랑.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하고 살았나, 아버지한테 잘 못했나, 더 잘해야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병원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사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또 돌아서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떨어뜨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은 다 여러분도 웃었잖아요. 오늘은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그 교수님 강의 되게 좋아한다고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힘 없다고 저한테 가서 좀 아유 참 보고 힘내보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6월 티켓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하거나 파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꿀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꿀벌은 그냥 일하는 거니까 이 힘든 시기가 잘 지나고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너무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고 너무 좋은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 큰 압박감이 되어서 지금 울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례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울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사례가 걸려가지고 너무 좋은 그게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 되고 싶고 내가 잘한 거는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나고 진짜 착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한 지금 100점 생각한다면 100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한 70%까지만 가자.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90% 100%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참 또 그런 와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또 힘들어하는 거 알고 또 남편이 또 강연 좋아한다고 또 그거 알아가지고 여기 또 해주고 진짜 오늘은 와이프와 아이를 잊고 강남에서 기도하다 들어가십시오. 근처 교회나 성당이나 어디 가셔가지고 꼭 우리 스태프분께 얘기해 주시고 사모님하고 오실 수 있도록 다음 달이든 언제든 꼭 2장 그거 우리 얘기해 주세요. 네. 직장에서 어린 나이에 조기 승진했습니다. 그 다음 문구는 여러분이 안 웃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해볼까요? 웃음 참아보세요. 오래 다녀야 되는데 일찍 잘리면 어떡하죠? 제가 갈로 치고 벨럼의 고민이 다 있다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자, 어디 계셔요? 승진하신 분, 선생님.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계시지만 나중에 방송으로 보시라고.
사람은 소중한 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진짜 소중한 게 생기면 사람은 제일 먼저 두렵습니다. 왜요? 잃어버릴까 봐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좋아하면 역설적으로 막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워요. 그게 인간이 영혼을 향한 갈망하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제가 얘기하고도 감동스럽네요. 오늘 감동 3번 나왔습니다. 네. 이런 억지로 박수는 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혼자였지.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근데 저는 그 가사의 일부에 동의해요.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찰나가 소중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영원한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 영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잘 누리고 관리하시다 보면 영원에 가까워질 만큼 시간이 늘어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한두 분만 하고 마칠게요. 적지 않은 나이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선하지 못한 사랑을 상대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못된 말이나 못된 행동에 상처를 받고 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피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답은 싫어요. 이건 뭔 짓입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럼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보면 되지. 손 드실 수 있나요, 이분? 네. 사랑 아니고요. 사람이고요. 아, 사람. 네. 선하지 못한 사람. 네, 그렇죠. 글처럼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은 서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나와 차이가 나는 걸 이제 인정하고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인정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서로 반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정말 그 논지랑 상관없이 정말 못된 말들을 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어른인데도 거기에 상처를 받고 또 휘둘리고 너무 분해하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 이럴 때는 그게 또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의 선하지 못함을 내가 이미 받고 실망을 한 상태인데 그 사람은 또 감추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본성을 또 드러내요. 아직도 되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나 싶고 그리고 주변에 내 이웃 중에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 좀 그런 면도 있어서 부산에서 그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총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장당 뭐 500에서 700까지도 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깎아준다고도 하는데 6연발도 있고 8연발도 있거든요. 샷건이라고. 그걸 머리나 가슴에 쏘면 안 되고 다리 같은 데는 좀 사실 그런 말 하면 좀 쏴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 말할 수 없고 때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불필요한 그런 일도 살다가 꼭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총을 아무래도 총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총으로 네, 주댕이를 쏘지는 말고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좀 죽진 않거든요. 네. 그 말들이 바람처럼 다 스쳐 지나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한 분, 새아이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부모님의 질병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하면 집안일, 아이들 양육, 부모님 챙기기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쓴 건가요? 마지막으로 손 드실 수 있으셔요? 우리 새아이 아버님? 아, 우리 오른쪽에 계시군요. 마이크 한 번만 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 혼자 왔어요. 혼자? 네. 아 근데 교수님 부탁인데 제 얼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럴게요. 뒤에서만 잡아주시고 목소리 나와도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 결혼 초기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 지금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한 6년 7년 때부터 이게 아이들이 늘면서 가중되더라고요. 아까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 집사람을 대할 때 아이들한테는 에너지를 받고 또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에너지를 다시 줘서 제로 세팅인데 집사람한테 옛날에 제가 사랑을 줬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전혀 저한테 돌아오는 게 전혀 없어서 마음적으로는 지금 되게 피폐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유튜브에서 강의 듣고 많이 힘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강연 들으시는 분이 많이 늘으셨네요. 나는 자연이다가 잘 된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3, 40대 남자들은 50대 초반이 남자들은 해야 할 일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운 걸 많이 본 아들들은 집안에서 싸우길 별로 원치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거기에서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정면에서 말하자. 근데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글러브 끼고 이렇게 때리는 건 괜찮거든요. 아, 실제로 와이프를 글러브 끼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건 기분이 나쁘지만 글러브 끼고 때리는 건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은. 얘기하신 적 있어요? 네, 자주 저는 그 사랑의 언어를 좀 배웠거든요. 어머니한테 배운 그 유산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고 또 집사람한테도 말을 했는데 집사람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막내딸이고 아버님 장인어른은 또 해외 쪽으로 일 가시고 이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이 제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알려주고 말하고 아껴주고 사랑해 줬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저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자, 그러면은 지금 사모님이 나이가 30대 37. 자, 그러면 37에서 40 정도 되시는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지금 이 남편 얘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 있는 분 있어요? 37, 30, 40, 요 정도 남자 여성분 계세요? 본인 나이 몰라요? How old are you? 계세요? 결혼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한국의 요 한 37, 40 된 남자가 요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선생님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아내는 아내 입장이 있겠지만 아내는 또 저 다른 강연쇼 김유경 원장님 강연쇼 가셔가지고 우리 남편 이 새끼가 있는데 지 혼자 애들 안 보고 금요일 저녁에 토크쇼 가고 나만 애 3명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아내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하면서 뻔한 얘기네요. 자, 또 계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들 입장. 네?
안아줘. 아내를? 남편을. 아, 그 남편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아, 안아줬으면 좋겠다. 아, 와이프는 그렇게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황이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 고점에 지금은 고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고점일 때는 그때는 상황을 봐서 안아줄 때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이제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안 좋겠다 하면 그때서 다가오고 또 이제 괜찮아졌지 하면 이제 또 그럼 어떻게 그 애들은 이제 새엄마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엔 시나리오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새엄마 쪽으로. 자, 근데 이렇게 합시다. 남자가 이 시기에 공급을 받고 와이프의 짐을 좀 져주고 후회가 없을 만큼까지 져주고 후회가 없을 만큼 져주고 그때 생각을 해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에너지를 어디로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선생님의 자연에 가서. 선생님의 자연은 어디세요? 테니스장이요. 테니스장. 강연이라고 그러면 티켓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감동적으로 예? 강연도 맞아요. 아 정말입니다. 아 이거는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강연 때문에 온 거여서. 늦었어. 우리 아이, 선글라스 아주머니 늦었어. 늦었어 이 바보야. 테니스 공으로 눈을 확 쳐버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어느 날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제한되고 없구나. 예? 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거니까 선생님께도 꼭 아내랑 오긴 어렵죠. 애들 때문에. 저희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끼리 하는 거여서 어렵죠. 아내분하고는. 네. 그러면은 새엄마 될 사람하고 올 수는 없고 그냥 계속 혼자 와야 되니까 한 장 선생님께 5월, 6월, 7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아까 우리 티켓 우리 남성분께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 꼭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는 말로만 했지만 다음 달부터 제가 쿠폰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달은 취소할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 헛말이 나왔네요. 44,000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티켓 쿠폰 꼭 2장 선생님 1장 꼭 드릴게요. 선생님 꼭 오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탁탁 이렇게 진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아내분 마음을 탁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드리고 선생님도 힘나게 해드리면 좋은데 저도 똑같은 어린이집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애들은 5살 되면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유치원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인생 저도 유치원 안 나왔는데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어린이집도 안 갔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늘 어리고 젊다고 생각했는데 뭐 중요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47살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 오는구나. 예?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구나. 이거 언제까지 이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라는 말처럼 야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 그리고 내가 이 출구를 나갈 수 있을까?
참 이번 생은 패스하고 싶은데 목숨 카드가 몇 장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날을 여러 번 거치셨을 수도 있고 확실한 한 가지는 저나 여러분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일차적인 생각이지만 목숨을 버릴 용기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만 이쪽 방향으로.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는 것도요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거 그냥 놓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당히 강한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것도 에너지였는데 그 에너지가 부디 이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혼자 있지 말고 자기가 늘 사는 그 패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패턴에서 나와서 겸손하게 도움도 구하고 누군가의 말도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